매주 보시는 아주 특별한 잡지가 있다고요? 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읽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시사 주간지예요. 영국 런던에서 나오는 것인데 전 세계에도 아마 가장 공정하고 수준이 높다, 권위가 있다 이런 잡지를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읽고는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 내내 그것만 읽어도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것만 이제 가끔씩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시사 문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가 그쪽 견해를 소개하고 이제 저의 견해를 덧붙여서 설명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근데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하늘 간에 지금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늘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역사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다루는. 근데 이것이 처음으로 경제 문제로 번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지소미아 파기 때문에 안보 문제로까지 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지의 견해는 뭐냐면요. 이런 건 유례가 없었다. 이런 위기라는 건 유례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번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잡지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책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은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양쪽 다 불러서 양쪽을 다 꾸짖었대요. 그래가지고 양쪽 다 꾸짖어가지고 너희들 이러지 마라. 잘 지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분쟁이 시작됐는데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요. 물어본 거예요, 트럼프한테. 이렇게 한일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왜 미국은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관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별로 이런 데 간섭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이 지금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요. 그럼 이런 분쟁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결국은 북한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북한은 이런 분쟁 기간 동안에 평화롭다는 거죠, 아주.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무기 창고, 병기고를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싸우다 보니까 한일이 싸우는 그 사이에는 미국도 간섭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공백이 생겼는데 시간의 공백이 북한으로 보면 평화고 평정이에요.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무기고를 확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거죠.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시험해보면서 무기고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태는 결국은 북한한테만 이득이 된다. 라고 이제 잡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요.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소리 얘기하는 이런 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의 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맞서기 위해서는 세 나라의 동맹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도에서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얘기했고, 그럼 지소미아도 체결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왔는데, 지금 그것이 깨지니까 이익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냐? 중국과 북한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잡지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빨리 미국이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왜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잡지의 요지죠. 근데 이게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그 다음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지금 새로운 이제 개각을 한 건데 이 개각의 내용이 이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지나친 국가주의라는 거예요.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지나친 국가주의, 내셔널리즘 의존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베가. 따라서 타협의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왜?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국내 정치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교착 상태는 오래 갈 것이다. 이 분쟁은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럼 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지 않을까? 양쪽을 불러다가 꾸짖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거를 왜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미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삼각관계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하는데
실제 속사정은 미국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예요. 두 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미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패전 이후에를 보면요. 미국이 일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뭔가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요. 그 일본이 패망을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군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메가더가 군정을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군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메가더가 통치한 건 사실 아니냐? 그 사실이에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군정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패망한 이후에도 총리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정치라는 거 있잖아요. 헌정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총리가 국회에서 뽑혔고 일본의 정체라는 건 항상 유지된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미국이 다 한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도요. 헌법을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신헌법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메이지 헌법을 개정한 거로 돼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헌법을 만들어서 번역시킨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 그걸 또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메가더가 헌법을 주면서 야 이걸 통과시켜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헌법을 만든 걸로 돼 있고 거기서 결의한 걸로 돼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통과된 헌법도 6개월인가 1년 후에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형식적으로 보자면 일본은 독립국이에요. 완벽한. 하지만 철저한 속국이죠. 그것이 이제 2차 대전 후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2007년에 아미티지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2차 보고서예요. 실제로 아미티지가 1차 보고서를 2000년에가 냈어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인가 3차 보고서를 냈는데 2차 보고서에 보면요.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5개가 나오는데 그 핵심 뭐냐면요. 헌법을 개정하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확보하라. 그리고 파병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다음에 방위비를 증강하라. 이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07년에 아미티지가 만든 건데 그것이 아베한테 전달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2007년에 재밌는 게요. 2007년 7월인가에 아베가 처음 이제 총리였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사퇴해요. 근데 그때 사퇴의 그 이유가 뭐냐면 부인이 얘기했어요, 그때. 건강이 나빠서 사퇴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때 사퇴의 진짜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 의회에 그 법안이 제출됐는데, 상정됐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인도양 위에서 미군 그 공군기에 일본 그 비행기가 급유를 하는 문제가 됐어요. 급유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그 공군기가, 일본의 자유대 그 항공기가 미군의 그 공군기에 급유를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전략 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일본에서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안 된다. 급유를 해라.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법률을 상정한 거예요. 통과되면 하는 거고 부결되면 못 하는 거고 그랬는데 그게 부결됐어요. 그래서 바로 아베가 사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명령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수행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물러난 거예요. 그게 일본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어떤 총리라도 오키나와 문제라든가 이런 거 거론하면은 물러나요. 그게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철저한 종속국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베가 다시 총리가 됐잖아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요. 충성을 다시 한번 맹세한 거예요. 미국한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미티지 2007년 보고서가 왜 재밌냐면요. 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2020년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의회를 다 정비했잖아요. 내년에까지 해야 돼요. 토대는 다 마련됐죠, 이제. 그죠? 헌법 개정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확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분위기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에 일본 바깥에 위협이 존재한다. 그게 이제 북한과 중국이겠죠. 그런 것들이 강조돼야 되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뭔가 있겠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걸 아마 이제 관철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미국이 거기에 관해서 철저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북한이 미사일도 전혀 쏘지 않고 그런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일본은 어떨까? 미국은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주의 깊게 안 본 것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고 하나의 체제예요.
그래서 군사 동맹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본에서 어떤 작전을 펼치면요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스템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요, 아 미국이 쌍방을 불러서 꾸짖는다 이렇게 얘기를 읽으면은 아 일본이 미국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게도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일본이 바로 도와주죠. 그게 이번에 옥수수예요. 중국에서 이제 무역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옥수수를 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텃밭에 그게 공화당. 그런데 이제 그거 못 산다 이렇게 나온 거죠. 시진핑이. 그랬더니 난처하잖아요. 이제 표밭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베가 그럼 제가 사지요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우리 돈으로 8조 원이에요. 제가 사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옥수수가 사람이 먹으면 제가 알기로 살만 찌는 거라서 곤란해요. 사료용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옥수수를 일본 사람도 어떻게 먹겠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가 이제 곧 나오겠죠. 그걸 왜 사겠어요? 일본이, 아베가. 사야 돼요. 안 사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잘못하면 총리직도 잃을 수가 있어요. 총리직 잃는 거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 뭐 이렇게 동맹 관계고 우방 관계고 꼬리를 흔드는 개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나라예요. 일본에서 그 중형 비행기를 개발했던 게 나왔어요. 그래도 시험 비행기인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그 세계 항공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어느 나라 국적 항공기를 타든 다 미제잖아요. 회사가 두 가지밖에 없고 다 미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렇죠? 그 항공기를 사야 되니까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큰 산업인데 그 대형 항공기잖아요. 미국계 주로. 그러면 중형 항공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느 나라에서 만들까요? 그거는 주로 캐나다와 브라질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멤버로 일본이 끼어들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승인했을까요? 미국이 승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오랫동안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2차 대전 후에 기술력은 남아 돌아요. 왜? 항공모함을 만든 적이 있었고 미국과 공중전을 한 나라잖아요. 그랬는데 다 금지된 거예요. 항공기 만드는 게. 그런데 이제 미국이 허용해 줬어요. 중형 비행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동차가 3만 개 부품이라면 한 대에 비행기는 한 대에 100만 개 부품이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게 되면은 일본에서 만든 중형기가 일본 국내 시장을 다 차지하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하고 다 팔 거예요. 아프리카고. 그죠? 그럼 캐나다, 브라질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먹이를 준 거예요. 산업,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 그랬는데 시험병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뭐 끝나지 않겠죠. 또 개발하겠죠. 그죠? 그리고 미국이 뒤에 도와주잖아요. 개발만 해라. 이렇게. 개발에 성공할 테고 그것이 이제 그걸 앞세워서 큰 돈벌이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8조 원의 옥수수는 아깝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에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이코노미스트가 이거 한일 문제에 관해서 분석 기사를 써냈는데 분석 기사라기보다는 르포 기사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 조금 더 들여다볼 만한 그런 것이 나중에 분석 기사라든가 칼럼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국의 뜻인데 문제는 그 군대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일본이 돈만 대지 말고 전투병을 대라 이거예요. 미국을 대신해서 나와 싸워라 이거죠. 미국을 위해서 죽어라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걸프전이고 뭐고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돈은 물론 계속 되고 전투병을 파병해라 이런 거예요. 그때 일본이 이제 항상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파병하고 싶지만 헌법 때문에 파병 못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헌법을 바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헌법을 바꾸게 되면 그 병력이 중동에 갈 수도 있고
중국에 갈 수도 있고 한반도에 올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우려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그걸 파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어디 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외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죠. 왜? 자기네는 전투용 파병 안 하니까. 그렇다면 미국에서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왜 미국군이 거기 가서 피를 흘리느냐. 그게 반전 여론의 핵심이거든요. 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지켜야 되느냐. 미국 평화만 지켜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파병할 때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세계 평화라든가 근데 요즘 그게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국익 우선 시대니까. 그럴 때 일본이 옥수수 8조 원어치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좋죠. 세계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엔군의 이름으로 가고 미국 파병은 최소화하고 전투병은 일본으로. 그러니까 이제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 자위대가 해병대를 창설했고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창설했고 캘리포니아에서 2,000명과 3,000명이 몇 달 동안 훈련했잖아요. 합동훈련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병대라는 건 상륙작전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일본 자위대가 상륙작전을 훈련을 해요? 미국 가서. 미국 지휘하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려의 눈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헌법 개정이라는 건 곧 전투병 파병과 연결되고 그걸 지시를 내리는 나라는 미국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과거가 있잖아요. 역사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본 내부에서도 난리죠. 헌법 개정이 뭘 뜻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심하고 제가 좋아하는 소설 오에 겐자부로가 대중 앞에 잘 나서는 사람이 아닌데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그 소위 말하는 데모 행렬에 나섰죠. 공개 토론회에도 나왔어요. 소설도 이제 안 쓰는 사람인데 그 토론회에 나왔어요. 헌법 개정 반대한다. 근데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을 가져올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 국민의 희생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노고를 이끌고 나와서 반대했죠. 일본에서도 격렬한 지금 논쟁 중이에요. 헌법 개정이 하나 돼야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지금 기술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개정하면은 이상하잖아요. 뭔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헌법 전문도 손본다. 다른 데도 손본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전문부터 개정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어떤 안도 있냐면요. 헌법 개정이 안 되면 법률을 어떻게 바꿔서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종의 뭐 편법 같은 건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왜? 미국의 요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구독자 1,000명이 뭐 되가나 봐요. 일단 댓글을 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좋아요만 쓰지 마시고 뭐뭐 해줬으면 좋겠다. 난 이런 거를 듣고 싶다. 이런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면 그 중에서 5분을 골라서 이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이제 덤으로 제가 그 책까지 드린다. 이런 이벤트죠. 많이 응모해 주세요.